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도 스피드 종목 진단과 함께 또 추천 종목 소개해드리는 히든카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1시간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쉬는 동안 정말로 분통이 터져서 이게 왜 이렇게 높게 사셨을까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그러셨구나. 있었고 네. 가격도 가격인데 비중 보고 더 열이 받아서 야 이랬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또 빠르게 AS를 두 분의 특별 진단으로 좀 해드려야겠네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자, 아롱님이 포스코 DX를 사셨는데 무려 36,100원에 사셨습니다. 무려. 비중도? 그리고 100%십니다. 야, 이 참, 적입니다, 적이. 산 꼭대기에서 지금 맞아요. 비중 100%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저렇게 사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아마 커졌을 것 많으시죠. 같은데. 지금 예. 또 그래서 10% 정도, 10% 조금 넘게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도대체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데 사실 지금의 조정이 정말 단기 조정일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지 그러세요? 않을까. 저는 저랑 생각이 좀 또 다르시네요. 한 번쯤은 그래도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네네. 희망을 가지게 될 것도 같습니다. 과연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지 빠르게 또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투자 의견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 이 종목 보유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일단 보유입니다. 일단 보유로 가고요. 그렇군요. 박철순 이사님께서는요? 네, 저도 일단 보유입니다. 일단 보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죠. 김영희 전문가님 이 종목 일단 보유다. 그럼 한 번쯤은 그래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에 계신 분들이 네. 2차 전지 주도주를 접근하셨던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주들을 봤을 때 포스코 DX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IT 그 다음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럼 포스코 DX가 왜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갈 때 같이 엮였느냐라고 하면 2차 전지 공장들에 대해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이제 수주권들을 받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죠. 2차 전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간접의 간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접의 간접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직접 없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직접적이다라고 할 만하면 역시나 포스코 퓨처앱 그렇죠. 혹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뭐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 이 정도가 있고 포스코 DX는 어찌됐든 수주권들을 받아오기는 하는데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거 타이틀이 약간 좀 더 그렇죠. 포스코 그러니까 후광이. 저는 최근의 상승은 결국 포스코라는 타이틀이 큰 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럼 결국 지금 현재 무언가 과열에 대한 양상이 지나가고 이제는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종목 순으로 2차 전지 주도주 쪽에서도 이 수급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선별을 잘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저번 주에 에코프로 HN을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종목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주도주들은 다 수급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HN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수급이 다 빠지는 동안에 에코프로 HN이 수급이 그때 과열 걸려가지고 안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어렵다. 주도주는 다 죽었는데 네. 이 종목만 수급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굉장히 또 결국엔 잘 가버렸잖아요. 개별 호재를 나타내면서.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포스코 DX의 상황을 볼 때 약간의 움직임 자체가 차익 실현이 나온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시장만 봐도 이 2차 전지 주도주 쪽에 약간은 살아나는 움직임들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주 중에 가장 집중해야 될 종목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왜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가장 잘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 중에는 이 종목이 저는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줘야 포스코 그룹주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림을 보게 되면 긍정적이에요. 조금 더 반등 쪽에 무게가 저는 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갈 때 포스코 DX도 같이 따라가는 정도만 지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지금 현재 수급이 다 빠져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고 단가 자체도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28,000원 구간, 그 다음에 1차로 35,000원 구간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다 나온 상태에서 단기 매물 때 형성된 게 3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8,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열려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는 28,000원, 1차 목표가는 35,000원 안내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저는 결국 포스코라는 타이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크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선별적으로 잘 살아있는 종목 순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포스코 그룹주 중에 지금 잘 살아있는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DX는 무언가 수급이 많이 빠져나온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 더는 어찌됐든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수급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35,000원으로 지정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구간 오게 되면 정리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개별주 시장이 됐으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영일 전문가 일단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사님께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유가 아니라 일단 보유. 예,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반영될 만한 장점들,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반영이 됐고 일단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일단은 매매 동향을 봐도 지금 7월 중반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하루도 오르지 않고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수급이 좀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생각보다는 기관들 매물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긴 하다. 그래서 약간의 되돌림은 고려해 보시면서 지금 매수한 가격 살짝 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매수한 가격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스마트 물류 쪽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될 때는 한번 또 주목을 해볼 만 하겠지만 일단 선반영된 주가 자체가 워낙 또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사실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실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포스코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 관련된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캡티브 물량을 내놓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그룹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실적 성장 그리고 외형 성장은 기대가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수급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요, 네. 3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포스코 DX 두 분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좀 높아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관련된 가격 전략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DX 우선은 김영일 전문가가 먼저 상담을 해주셨고 보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목표가 35,000원. 그러니까 약간 손실을 좀 많이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시고요. 손절가 29,000원이고요. 그리고 박철순 이사께서는 36,000원.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손절가 28,000원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스코 DX에 대해서 두 번의 특별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 다시 한번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 꼭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럼요. 포인트니까 네. 같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전화상담 2부에도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갈 텐데요. 네. 공공대선님께서 인선이 엔티를 매수를 하셨고 네. 8,920원의 비중 20%입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긴 있고요. 관련된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반도를 종단하는 최초의 거의 그 태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태풍이고 크기가 지금 되게 큰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피해는 나면 안 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선이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이벤트 같은 종목이죠. 이 시기에. 이 태풍 카눈이 이 작년에 흰남노급 위력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우 강한 수준은 아니고 강한 수준인데 이 카눈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가운데로 그냥 쭉 밀고 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지역이 다 영향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특징이 느리대요. 카눈이 되게 안 좋네요. 빨리 가야 네, 되는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약간 속도가 느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피해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게 경로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우리나라를 내내 쭉 밑에서부터 쫙 지나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1일이죠. 11일에 이제 금요일날. 네, 금요일이죠. 38선 넘고 이제 북한으로 빠이빠이 하는 북한으로 겁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이 직접적인 영향권이다라고 한다면 인선 이벤트는 당연히 내일 정리를 해야겠죠. 네. 당연히 아, 네. 예. 태풍이 지나가니까. 그렇죠. 지나가니까 태풍이 지나가서 무언가 이제 폐기물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폐기물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이제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빠르게 이제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찌됐든 이번에 작년에 워낙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대비를 굉장히 또 크게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또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내일 시초가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으로 또 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초가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인선 ENT와 관련해가지고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태풍 지나가기 전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승부를 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약간 중국 관련해서 하나 이제 기사가 하나 뜬 게 있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열립니까? 한국으로, 네. 한국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사님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뭐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면세점이나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은 볼만하죠. 예. 그런 건 볼만하고, 예를 들어 숙박이라든지 이런 예. 쪽, 그리고 여행사 이런 것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비행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해외로 좀 많이 나가는 것들도 있고, 네. 유가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익률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바닥이긴 한데 항공주들이 좀 안 움직이고 있긴 해서 네. 약간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실제로 분기별로도 그렇고 네. 월별로 봤을 때 지금 실제 이런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쪽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저기 뭐죠?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도 오고 저기로 오잖아요. 김포로도 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김포 쪽에 생각보다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네. 노선이 취소된 것들이 많아요. 10월 달까지. 근데 인천공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인천공항에 좀 가까이 있는 카지노라든지 숙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됐다고 하길래 네. 저 빠르게 나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여쭤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말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속보와 함께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항상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계속 남겨주세요. 자, 다음으로 또 계속해서 종목 진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성 FNC 살펴볼게요. 가스램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8만 7,700원이고 비중 5% 담으셨네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틀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그래도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것 예, 같아요. 추가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질문 주셨습니다. 윤성 FNC의 전망 체크하면서 한번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홀딩입니다. 홀딩이고요. 홀딩. 네. 이틀 전에 사신 게 아무래도 단기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개파락해서 하락하고 있는 은봉에서 매수하시는 건 조금 그래도 앞으로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현재 이틀 전 정확히 그 전날 3거래일 전에 봤을 때 3거래일 전 거래 종가 밑에 지금 지지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긴 했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그래서 네. 매물대도 그랬고 60일선도 그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를 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일단 담아 놓으시고 약간의 수급 유입이라든지 또는 탄력이 붙으면 좀 더 매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마 매수하려고 준비 계속 하시다가 오늘 생각보다 안 올라가지고 조금
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윤석 FEC는 뭐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2차전지 시장 성장하면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 만들 때 앞단의 공정 중에 믹싱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액체라든지 이런 혼합 물질들을 섞는 기계거든요. 믹싱 장비 말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 요 회사랑 이제 TSI가 가장 매력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실제 대다수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요 회사 거를 씁니다. 두 회사 거를.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시장 계속 공장들 짓고 있고요. 미국에도 짓고 있다 보니까 장비는 당연히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일단 앞으로도 수주 잔고는 계속 좀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윤석 FEC가 주 거래처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다음에 SK 온이거든요. 근데 요 두 회사 모두 다 하반기 때 미국 발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봤는데 지난달 말인데 7월 28일 날 정정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2월 달에 수주 공시가 나왔었는데 네. 거래 상대방이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정정 공시로 계약 상대방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SK 온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실제 발주가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수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실적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가장 높은 투자 요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항상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네. 2차전지 종목들 변동성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잘 좋은 가격대에서 잡으신 것 같으니까요. 일단 홀딩하시고 저라면 이 종목은 서서히 담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정도 넘어가면서 20만 원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5% 정도 더 한번 담아보시고 1차 목표가는 일단 아주 길게는 못 잡아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지금 변동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가장 큰 매물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냐면 2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2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역시나 61선을 하향 돌파하면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 이상에서 살짝 조금 더 5% 추가 매수하시고요. 22만 5천 원 1차, 2차로는 25만 원 잡아주셨고 18만 원에서는 손절 라인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게 조금 타이밍이 빨랐던 것 같아요. 왜요? 자, 왜냐하면 다음 종목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아, 종목인데 네. 3,950원에 5%를 담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지금 4,040원에 종가 기록했고 네. 시간 외의 흐름을 좀 찾아보니까 9.9%나 급등해 버렸어요. 그렇기 중국 때문에 뉴스의 영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샀는데 중국 뉴스 뜨면서 시간 외 상한가 갔는데 내일 팔아야 되냐? 이게 그렇죠. 타이밍이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러게. 오늘 이게- 샀는데? 네. 이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김영희 전문가 타이밍이었으니까 여쭤보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두 번 묻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유커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네.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는 일이 이제 외국인들이 면세점에서 물건 사면은 네. 세금을 이제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수수료를 네. 이제 받는 거죠.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 자체, 이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면세점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면세점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유커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유커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개인 관광객들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돈 쓰는 게 작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 분위기가 어땠냐면 중국은 지금 가능성이 안 보인다. 유커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좀 판을 팔까? 약간 이제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카지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본 VIP 고객들 그 다음에 중국 VIP 고객들. VIP들은 단체로 오든 개인으로 오든 돈 많으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네, 돈 많이 쓰면 장땡인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드랍액이 쭉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왔던 건데 면세점 분위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중국 유커들이 하반기에도 못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중국 개별 관광객들은 약 한 유커들의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규모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유커들이 돌아오게 되면 면세점의 매출 실적 또한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큰 고객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뭔가 이제 중국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는 한데 예전만큼의 분위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빈도는 정말
폭락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제 거의 안 가요. 뭐하러 그렇기 갑니까? 때문에 더 좋은 데 네. 많은데. 그래서 왜 화가 났죠? 중국은 요번에 보니까 진짜 너무 변동성이 많은 나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중국 말고 딴 데로 다 이제 퍼뜨리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너튜브 보면 네. 이제 중국에서 여행을 하려면 막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막 생체 정보 같은 것도 다 기입을 해야 된대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제한이 좀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어찌됐든 이제 유커들 돌아오면 면세점 수익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에 이 상승이 나온 거 결국에는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건데 일단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간에 상한가 나온 게 2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를 길게 내려보게 되면 네. 이제 한 4,300원, 4,400원부터 매물대가 쭉쭉쭉 있어요. 제가 선을 굉장히 여러 개 쳐놨죠. 이게 그냥 한 곳에 쳐놓은 게 아니라 매물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줄을 쳐놓은 겁니다. 즉, 내 시간에 상한가 가고 나서 이 4,000원 중반대를 강하게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로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어느 정도 흐름 지켜보시고 만약에 굉장히 강하다, 4,000원 중반대 뚫어준다라고 하면 5,000원대까지 노리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익 실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텍스프리 어쨌든 면세점과 관련해가지고 6호가 온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상담 진행해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또유님의 종목 코스모화학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8,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낮지는 않죠. 지금 손실도 꽤 보고 계시는 상황, 한 20%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요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고는 있는 구간인데 조금 불안합니다. 이사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모학은 사실 뭐 안정적인 회사긴 하죠. 뭐 실적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종속회사들이 사실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2차전지 하면 떠오르는 뭐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 종속회사가 만들고 있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기타 지금 메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갈 때 뭐 항상 같이 움직이는 그런 대표 종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거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긴 합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코스모 네. 신소재를 차라리 한번 볼게요. 자, 종속회사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도 양극화 물질에 거의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계속 수주가 쌓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매년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코스모학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모학은 작년까지는 큰 폭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분기 때 순손실이 났고요. 단기 순손실이 났고 영업이익이 최근 들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1분기까지 실적이 조금 안 좋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거의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비슷한 흐름들을 보통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코스모 신소재와 묶어서 베팅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무너지지 않았던 거의 1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구간이기도 하죠. 지금 이 회사가 4만 한 5천 원대 구간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5월달 중후반쯤에도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월 초 6월 말 이때도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도 딱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오늘 다시 한번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노려보면서 기술적으로 베팅을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6만 1,000원입니다. 6만 1,000원인데 지금 매수가보다 위긴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비중을 근데 20%나 되셔가지고 요거가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일부러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빼서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5만 원 정도 넘어갈 때 조금 한 5%든 10% 정도든 더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한 6만 1,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되 그 전에 밀리면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평단을 낮춘 만큼.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보수적으로 6만 1,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만 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만 조금 무겁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요. 5만 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단가 낮추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이창현님께서 HYTC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1,000억 미만짜리 종목입니다. 네. 지금 9,229원에 비중은 50%나 담으신 그런 상태인데요. 많이 담으셨네. 9,200원이면은 최근에 이게 밀리고 나서 바닥에서 사시지 않으셨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자, 매수가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비중도 많고 전 이 회사 정확하게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2차전지 기자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장비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이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삼성 SDI 향으로 거의 매출 비중이 약 70% 정도가 쏠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제 15%에서 20% 정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 해 매출이 약 30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분기로 나누게 되면 이제 이 영업이익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그만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HYTC의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과연 다른 2차전지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매력도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HYTC를 예전에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 왜 들어갔냐라고 하면 HYTC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는 수급이 좀 활발하게 살아있는 모습들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반전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 그러니까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살아있다가 지금 최근의 구간에 와서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차전지 주도주들도 약하고 그러면서 2차전지 장비 쪽들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2차전지 쪽은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HYT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강하기에는 힘든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Y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 것 같기는 해요. 바닥을 잡아줬는데 그럼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와 주려면 일단 이슈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겠죠. 지금 매출 비중초가 거의 대부분 삼성 SDI 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삼성 SDI에서 대규모의 뭐 수주를 따내 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또 뭐 새로운 장비를 만든다라든지 이러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면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삼성 SDI 향으로 매출 비중이 거의 쏠려 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출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상승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 HYTC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9,400원에서 9,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0원 정도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수급도 전체적으로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요. 다른 2차전지 장비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도를 느끼기에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은 무언가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제약 쪽,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CPI가 발표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으니 분위기가 반전됨에 따라서 또 수급이 들어가는 쪽, 이쪽을 볼 것 같고 지금 HYT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리 쪽으로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바닥은 잡았지만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네. 목표가 9,400원에서 9,500원 사이.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OC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5만 6,200원. 네,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5%요. 5% 가지고 계시고 이 종목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이게 한 3주, 올해 2주? 3주, 2주 얼마 안 네. 됐네요. 길게 되진 않았네요. 그럼 네, 그래도 네. 조금 수익 보다가 지금 내려오는 구간일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더 사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마이너스 손실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 가격보다 음. 더 갈지 아니면 가면 얼마만큼 더 갈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을 또 5%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일 것 같은데 OCI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박철순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OCI가 이때 아무래도 그 7월 마지막에 이제 응급제 관련된 수출 계약이 나왔었거든요. 넥세온이라는 영국 회사와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니까 이제 급등이 이어지나 하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날 갭 상승 시작했지만 지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내려왔던 이유가 일단 공급 계약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라고 미래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었고요. 5년 정도 계약이었고 상당히 뭐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지만 사실 이게 OCI 자체 전체 매출을 대비했을 때는 큰 부분의 어떤 계약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단기로 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쪽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실리콘 응급제 쪽 관련된 미래 성장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받은 상태라면 뭐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권으로 갈 수 있도록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관들 매수가 만약에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실 이건 매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수급이 꺾이지 않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일부 되돌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회사가 이제 5월 30일 날 OCI가 사실 OCI 홀딩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재개가 됐었는데 그 뒤로 가장 많이 거래됐던 가격대가 언제였냐면 12만 5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대에서 다행히 반등이 지금 나와준 상태여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선은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15만 6,200원, 15만 6,2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요 종목은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4만 6천 원입니다. 14만 6천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5만 6천 원입니다. 15만 7천 원입니다. 지금 잘 안 보여서 자 14만 6천 원 1차 그리고 2차가 15만 8천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지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지금 평단을 낮춰놓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까지는 1차 목표가까지만 가더라도 일단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급, 특히나 기관들 수급이 강하고 예상했던 저점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추매하셔서 14만 6천 원 정도 선에서 일단 1차로 수익 실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추세가 좋아서 그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면 2차 목표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한 네. 내일 정도에 그때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 가격을 일단은 시장이 이 종목 자체가 시장이 만약에 내일 만약에 개장을 하자마자 밀린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요 종목과 더불어서 시장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지금 왜냐면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 네.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뭐 내일 시초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요새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일 동시효과 보시면서 계속 뉴스도 보시면서 오늘은 좀 출발할 때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오겠다 시장 자체가 그러면 그때는 초반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조금 흔들릴 것 같다. 그러면 장중에 요 종목도 밀리겠죠. 시장이 빠지면 장중에 네.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분봉으로 보시고 한번 매수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현명하게 대응 잘 해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OCI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와, 다음 종목은 정말 뜨거운 종목입니다. 뜨거워. 이게 A프로젠이라는 종목인데 네. A프로젠 그룹주가 전부 다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상한가 같지? 총 4가지 이제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A프로젠, A프로젠 KIC,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A프로젠 HNG
모두 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모두 상한가입니다. 관련해가지고 네. 2,06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 비중은 10%가 되겠습니다. 어, 물론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오늘 뭐 상한가 매수가가 가도 높아요. 높긴 높죠. 반토막 났다가 상한가를 갔지만 크게 아직 손실 중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보니까 왜 이러지? 이러고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한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좀 자세히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토막 났다가 네.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일단 당연하죠. 기회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에이프로젠이 저는 우려감이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적자 규모가 너무나도 지금 커지고 있었거든요. 2019년에 399억, 2020년에 712억, 2021년에 946억, 그 다음에 2022년에 4분기를 합치지 않고 3분기만 하더라도 946억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적자 폭이 1,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 적자가 이렇게 계속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00원 이하까지도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면역 항암 이중항체를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 분야에서 대식세포 면역 관문 항암제 시장. 요거는 저도 잘 몰라요. 어려운 제약이죠. 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시장 규모가 약 한 조단이라고 합니다.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쪽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이 길리어드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이제 개발 중인 이중항체가 매그롤리맙이라고 하는 건데 매그롤리맙 대비해서 이 적혈구와 암세포와 적혈구 세포를 구분하는 능력이 1000배 더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그롤리맙의 단점이 혈액 독성이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또 훨씬 낫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의 항암자 대비 훨씬 더 효능이 뛰어난 거죠. 상한가 갈만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 조 단위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감기약 보면 감기약 중에서도 두통약으로 얘기를 할게요. 두통약 중에서도 당장 딱 생각나는 거 하면은 타이레놀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요? 뭔가요? 개봉이 세 글자 네. 동네마다 달라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게 또 세대 차이가? 이제 세대 차이. 이런 거잖아요. 넘어가시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보통 이렇게 효능이 좋은 제약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시장을 점유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이 이만큼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는 어찌됐든 이게 정말로 쭉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을 건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진짜로 확실한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또 임상을 진행을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성공을 쭉쭉쭉 해 나갈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찌됐든 크게 물려 계셨으니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1차 목표가는 1,900원, 2차 목표가는 일단은 2,400원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1,900원이 이제 관문이 될 것 같고요. 이 관문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2,000원 초중반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3,000원까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쌓아 놓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기회가 왔으니까 이 상승을 때를 놓치지 말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손실도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대 1,900원, 2,400원, 그리고 3,00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적당하게 나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장 많은 종목들 올려주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증시 시장은 우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유럽 증시 분위기는 괜찮고 미국은 거의 보합권에서 살짝 떨어지는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유럽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중요한 지표 앞둔 상황에서 우선은 좀 관망세가 좀 더 짙은 초반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장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히든카드를 통해서 힌트 만나보시죠.